안녕하세요. 전국에 있는 우리 아기 제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들어가는 부분은요. 이제 모체와 태아 사이 이제 물질 교환에 대한 부분을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노트 같이 참고하시면서 수업 들으시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 생식 파트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정자하고 난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다음에 걔네들이 결국엔 만나서 수정이 이루어져서 결국에는 이제 수정란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성체의 모습으로 이제 바뀌는 전 과정 우리가 이제 발생 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뭐 교과서라든가 혹은 그 본 교재상에서 실제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조금 더 자세히 보자라고 하는 취지로 그렇죠? 모체와 태아 사이의 물질 교환에 대한 부분을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사실 모체라고 했을 때 이게 어미 모자거든요. 엄마의 몸과 태아, 뱃속에 있는 아기를 얘기하는 건데 이 태아 사이의 물질 교환 엄마하고 아기 사이에서 뭔가 물질을 교환한다라는 얘기거든요. 엄마는 무조건적으로 이제 아이한테 좋은 것을 주려고 할 거고 아이는 엄마한테 노폐물을 보통 위주로 줘요. 오케이?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 그냥 그 차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럼 물질 교환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딱 요 두 자를 써드리고 싶네요. 태반. 그래서 우리가 나날 과정으로 들어가는 부분에서 그 전체적인 배아 사이즈 크기 변화가 없다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다 기억하고 계시죠? 이 전체적인 배아 사이즈의 변화가 없었던 것이 결국에는 아직 태반이 형성이 되질 못해가지고 엄마가 가지고 있는 영양분을 아이한테 줄 수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전체적인 배아 사이즈가 커질 수가 없죠. 영양분 공급이 안 되는데. 되니? 그럼 착상과 함께 빠른 속도로 태반이 만들어지게 될 건데 그럼 그 태반을 통해서 이제는 뭐를 할 수 있다? 물질 교환을 할 수가 있다. 엄마와 아이 사이에서. 조직이에요, 조직.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모체 나와 있죠? 여기 태아 나와 있죠? 애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여성의 생식기관 내부를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본 건데 예, 가장 바깥쪽에 두꺼운 근육으로 위치하고 있는 아이 탄력이 굉장히 좋아요. 이걸 우리가 자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니? 자궁은 두꺼운 근육으로 되어 있어요. 예전에 고등학생들 그 내신 시험 문제로 이게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 살이 아니에요. 근육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늘어나기도 하고 아이가 커질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출산하고 나면 다시 줄어드는 과정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 안쪽으로 돌아서 보시게 되면 양막이라고 하는 막이 있어요. 이게 양막이죠. 나중에 출산 임박해져 오면 이 양막이 찢어집니다. 그러면 안쪽에 채워져 있는 이 액체 요거를 우리가 양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양수가 바깥쪽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질을 통해서. 그럼 빨리 이제 출산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니까 빨리 병원으로 이제 가야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 안쪽에 이거 사람처럼 보이니? 최대한 기억에 그려봤어. 그치? 태아예요. 그 다음에 태아에 지금 뭔가 빨간색으로 연결되어 있는 선이 하나 있을 건데 요거를 우리가 탯줄이라고 얘기합니다. 탯줄은 내 배꼽에서 이제 태반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알겠죠? 탯줄하고 엄마 몸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걸로 착각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그림 그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요 양막 있는 쪽에 조금 넓은 이렇게 이제 표면적을 넓힌 거죠. 넓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태반이 되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엄마하고 아이 사이에서 물질 교환이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태반을 통해서 물질 교환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이 태반의 일부분에서 이렇게 선이 하나 나와요. 이게 아기의 배꼽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죠? 그렇죠? 이제 그림 자료를 너희들이 토대로 해서 이제 태반에 위치하고 그 다음에 탯줄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가지고 있는 영양분이 태반 있는 쪽으로 확산이라고 하는 현상을 통해서 이쪽으로 쭉쭉쭉쭉 넘어와요. 그치? 그럼 여기에서 이 영양분이라든가 산소라든가 이런 아이들을 빨아들여가지고 결국엔 탯줄을 통해서 아이한테 넘겨주게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아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노폐물을 만들어내게 될 건데 호흡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기체하고 그 다음에 기타에 해당되는 노폐물들을 탯줄을 통해서 태반 있는 쪽으로 넘겨요. 이것도 확산이야. 그러니까 아기가 지금 노폐물이 더 많은 상황이거든. 요거를 이제 엄마 몸 있는 쪽으로 이제 넘겨주게 되겠죠. 그렇죠? 결국에는 태반을 통해서 모체하고 태아 사이에 물질 교환이 일어난다라는 얘긴데 그러면 모체는 태아한테 무엇을 줄 수 있느냐? 영양분. 그 다음에 산소를 줄 거예요. O2라고 써드릴게요. 그 다음에 태아는 모체한테 그럼 뭘 줄 수 있느냐? 이건 좀 안 좋은 거. 노폐물.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노폐물이라고 하면 뭐 우리가 배설 파트에서 공부했었던 아이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임신을 하면 화장실을 더 자주 간다고 그래.
그리고 임신하면 생리작용이 내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된다는 얘기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가스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치? 왜냐면 엄마 것도 내보내야 되고 애기 것도 내보내야 되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영양분하고 산소는 좋은 물질들이죠. 이거는 이제 태아한테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임산부들 같은 경우에는 음식 잘 먹어야 돼요. 본인만 먹는 게 아니라 태아한테도 가니까. 오케이? 그래서 태반이 이런 형태로 있고, 그 다음에 탯줄이 있고, 그 다음에 양수하고 양막에 대한 부분 쭉쭉쭉쭉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럼 이 안쪽에 양수, 물로 채워져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고 묻는다면 얘네들이 완충작용을 해줘요. 완충작용. 완충작용이라고 하면 충격을 완화시켜준다는 얘기거든. 그치? 엄마가 뭐 이렇게 항상 조심스럽게 이렇게 귀신처럼 이렇게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 그치? 근데 걸어다니고 가끔 이제 뛰어야 될 상황도 있을 건데 그때마다 아이한테 충격이 그대로 가게 되면 아이가 다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게 이제 양수가 완충작용을 해준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에 자세히 나오진 않아요. 학교에서 이걸 가르쳐 줬다 따로. 교과서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따로 가르쳐 줬다. 그럼 요거는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 근데 뭐 완충작용이라든지 두꺼운 근육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선생님이 좀 배경 지식으로 조금 더 깨알적인 내용들을 그냥 하나 더 얹어드리는 것 뿐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굳이 뭐 암기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근데 우리가 관심이 많지. 생식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출산이 임박해져 와서 양막이 찢어져요. 그럼 양수가 콸콸콸콸 쏟아져서 나오겠죠? 그럼 이제 아이의 머리부터 시작해서 지를 통해서 이제 몸 바깥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원래 거꾸로 있어야 돼, 얘들아. 그래서 얼굴이 이제 지리는 쪽을 통해서 몸 바깥으로 나오려고 할 거고, 머리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어깨까지 빠지면 그 이후부터는 슉 나가요. 오케이? 그래서 머리 나가고, 몸 나가고, 자, 그러면 아직 탯줄은 어때요? 여기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나오고 나면 이제 의사 선생님이 탯줄을 가위로 자르시죠. 그리고 지금 이 안쪽에 뭐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죠? 태반 일부하고 그 다음에 탯줄 일부가 여기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그냥 냅두면 나중에 썩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배를 이제 꾹꾹꾹꾹 눌러주게 되면 이 나머지 태반이라든가 탯줄 그 다음에 나머지 이쪽에 이제 붙어 있었던 잔류물들, 노폐물이라고 표현할게요. 이런 아이들이 2차적으로 또 다시 한번 지를 통해서 몸 바깥으로 나와야 돼요. 만약에 안 나온다, 그럼 수술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1차적으로 아이가 출산돼서 나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차적으로는 나머지 태반이라든가 탯줄이 몸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거구나. 요렇게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돼요. 뭐 이런 것까지는 사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라서 너희들이 이렇게 뭔가 얘기를 통해서 듣지 않는 이상 들을 기회가 별로 없지. 왜냐면 너희들 주변에는 출산한 친구들이 별로 없잖아. 그치? 출산한 친구들이 있으면 이상한 거죠. 그쵸? 아직 중학생이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뭐 주변에 이제 출산한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뭐 출산한 언니들. 그치? 그 다음에 한동안 요거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산부인과 선생님이 쓴 그 책도 몇 권 읽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되게 자세히 나오더라고. 책에는. 그치? 책을 따라갈 수가 없어. 더군다나 의사 선생님이 쓴 책이잖아?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이건 약간 깨알적인 내용들인데,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뒀으니까, 출산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탯줄이 엄마 몸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닌 거구나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태반을 통해서 물질이 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너희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이건 약간 TMT인데. TMI. 그러니까 이제 임신 중에는 사실 제일 불편한 게 글쎄 선생님이 만약에 임신을 했다라고 하면 제일 불편한 게 아플 때 약을 내 맘대로 먹지 못하는 게 제일 불편할 것 같아요. 선생님 입장에선. 그러니까 먹는 것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뭔가 제약이 있을 거지만 약 먹는 거 특히 약물이잖아요. 약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하고 반드시 상의를 해야 되고 뭐 내가 아프다라고 해서 원하는 약을 그냥 다 처방받아서 먹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너희들 고학년 올라가게 되면 배우게 될 기회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임신하면 그거는 실전이 돼버리죠. 그쵸? 그래서 너희들이 알아둬야 될 거 우선은 알코올. 이거는 너희들 교과서에 나와요. 임신 초기에 알코올을 섭취를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알코올이라고 하는 아이가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머리를 나쁘게 해요. 알코올이 얘들아. 마시는 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오케이? 그런데 지금 임신 초기야. 그럼 중추신경계라고 하는 중요한 기관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 시기인데 이때 술을 마셔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가 나중에 전응아가 나와요. 알겠냐? 그러니까 머리가 똑똑하지 않은 아이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가지. 그래서 임신 초기에
알코올 먹는 거 최대한 자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담배 안에 들어있는 성분 당연히 좋지 않겠죠, 아이한테. 그리고 엄마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환경 자체가 예를 들어서 산소가 별로 없어. 그런 경우에도 아이한테 영향을 줘요. 타격을 줘요. 산소가 없는 공간에서 그럴 기회가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도시에서 사는 산모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그 배기가스 있잖아요. 이게 산모들한테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질소화합물이라고 해가지고 질소화합물을 너무 많이 이제 흡입을 하게 되면 뭐 산모 정도는 아직 성인한 건강한 몸체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버티는 게 가능하겠지만 태아한테까지 산소가 잘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이를 출산을 하고 나면 아이가 파란색으로 나와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블루베이비라고 얘기해. 그래서 선생님 그럼 블루베이비로 아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영원히 이 아이는 그런 파란색의 피부색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시간이 지나면 제 색깔 다시 돌아오기는 하는데 우선은 아이가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됐다라고 하면 세포 분열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힘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얘네들이 생장하기가 어렵다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가 나올 때가 있어. 세균하고 바이러스. 세균하고 바이러스는 서로 같은 애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 저학년 때 그 생물의 분류 파트에서 얘네들에 대한 부분을 아주 일부 공부를 했었어요. 바이러스까지는 얘기 안 했어. 근데 세균 얘기는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바이러스는 할 수가 없는 게 바이러스가 정말 특이한 아이들인데 얘네들은 생물과 무생물의 특성을 동시에 같이 가지고 있어요. 사이즈가 매우 작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평상시에 나 감기 걸렸어 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이 보통은 다 바이러스인데 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태반을 통과할 수 있어요. 근데 세균은 태반을 통과 못해. 사이즈가 얘는 조금 커. 그래서 통과를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엄마가 세균 어딘가에 감염이 됐다. 그럼 그거는 엄마 몸은 좀 아프긴 하겠지만 여하튼 아이한테까지 그 세균이 전염되지는 않을 거다. 근데 엄마가 만약에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어? 그럼 뱃속에 있는 태아한테도 그 바이러스가 그대로 가요. 무슨 말이지? 그래서 예전에 이게 고등과정에 있었을 때 이 두 마리가 시험 문제 참 잘 나왔었거든. 그래서 세균은 통과가 되지 않고 바이러스는 통과가 되고 그래서 얘네 두 마리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같은 생물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묻는 문제가 예전에 출제가 되게 많이 됐었어요. 고등학생들. 구분할 수 있어야죠.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나왔던 게 HIV 바이러스 제일 많이 나왔어요. HIV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는 에이즈 얘기하는 거거든요. 엄마가 만약에 에이즈면 뱃속에 있는 태아도 에이즈예요. 알겠니? 왜냐면 엄마가 에이즈 바이러스 요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복균자거든요. 그대로 태반을 통해서 태아한테도 갑니다. 태어나자마자 에이즈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그래서 예전에 그거하고 관련되어 있는 소재로 시험 문제 많이 나왔었다라는 거 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서로 두 마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가셔서 생물 분류 파트에 대한 부분을 공부할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 설명 들었으니까, 그치?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때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세균하고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이 요거 얘기하는 거구나라는 게 느낌이 바로 오실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좀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깨알 팁을 많이 가르쳐 드렸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사람 몸, 그러니까 내 몸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알아서 손해볼 건 없다. 잘 기억해 놓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이제 모체하고 태아 사이의 물질 교환 핵심 키워드는 태반이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 내신 특강에서 다시 보도록 하자고요.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